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네. 이 광복절을 두고 논란이 일 필요는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네. 김영석 큰일 났어요. 독립기념관장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 뉴라이트냐, 뉴라이트가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될 수가 있는가라고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죠. 예. 근데 김영석 관장은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많은 이제 독립운동가 쪽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선발 과정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네. 김영석 그 관장이 뭐 여러 가지 평가에서는 또 1등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예. 그 점수가 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후보분들을 이렇게 0점 처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다는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사전에 우리가 김영석을 우리가 관장으로 밀어야 되니까 김영석 관장의 점수를 뭐 막 높일 수는 없으니 다른 사람 점수를 0점 빵점 처리하자. 네. 이런 식의 사전 담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뭐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좀 이상해요.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네. 이제 위원 3명이 후보 10명 가운데 4명에게 0점을 준 이제 사실은 있으니까 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 네. 이제 광복절 행사가 이제 취소가 됐다는 거? 취소가 아니라 이제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죠. 정부 따로, 예. 광복회 따로.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맞냐, 지금 해방 이후에 이런 일이 있냐, 지금 모두가 황당해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비서실장, 시민사회 수석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다양한 경로로 설득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불참하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참 반쪽짜리, 이건 반쪽도 아니죠. 광복회가 참여 안 하면은 행사 자체가 무의미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이제 광복절 기념 행사는 광복회가 주관이 되고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참석자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광복회가 이제 안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이제 광복회 회장께서 참석하지 않겠다 한 이유는 김영석 사퇴에 맞아요.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김영석 관장은 자기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리고 뭐 친일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 나는 그거에 찬성하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다. 네. 그것도 뒤에말이 이제 삭제된 거다. 우리가 국적이 일본이니까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당시에 식민지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면 독립운동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네. 그것을 부정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독립운동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대요. 그거를 인정하고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립운동가 분들이나 광복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역사관에 관한 문제가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뭐 그런 사람 앉힐 수 없다라는 의견이 워낙에 이제 팽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면하고 복권하고 이것까지 또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이제 좀 감춰진 게 있는데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했던 많은 이제 국정농단 관련자들, 네.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조작을 했던 분들 이번에 다 이제 사면 복권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네. 뭐 안종범 전 청와대 네. 경제수석의 대부분. 그 외에 뭐 경찰청 관계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렇게 이번에 한 20여 명 정도를 사면 복권 시켜줬더라고요. 예.
글쎄 그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봉건 영주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왕조 시대도 아닌데 사면, 복권 이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에 계속 놔둬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대한민국 그 3심제도가 있잖아요. 예. 사법 시스템이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완비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그것을 대통령 혼자 가만히 있다가 너는 형 집행정지하고 너는 사면해주고 너는 복권 시켜주고 이게 과연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행위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해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검사 시절에 수사하고 기소했던 범죄자들을 대통령이 돼서는 이제 풀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결자 해지 잘했네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은 아니 뭐 저렇게 사면권 복권권을 네. 저렇게 남발하지 막 그렇게 생각하실지. 네. 근데 좀 결자 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는 보수 우파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예. 그렇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관해서 언론들도 그렇고 가장 관심이 좀 많습니다. 네. 복권의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야권 분열, 이재명 당대표 1급 체제를 네. 좀 완화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김경수라는 친문의 구심점이 될 만한 정치인을 풀어준 거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과연 복권을 시켜줬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김경수 전 지사랑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경남지사 시절 그리고 검사 시절에 대단히 좀 친분이 깊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많이 안타까워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 본인 검찰총장 되는데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해준 당시 정권의 신세였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은혜를 갚은 것이다. 그러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의도했던 대로 야권 분열되고 있습니까? 보다는 여권이 분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네. 나는 반댈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비공개적이죠. 네. 공개적으로 본인 육성으로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국민 앞에 선언하지는 않았고 측근들을 통해서 반대한다는데요 라고 알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당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반대를 해? 이 방자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당원 게시판을 보면은 한 15,000건 이상이 김경수 복권 반대, 윤석열 나빠 막 이러한 글들이 도배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거는 민주주의에 꼬신 선거를 회방한, 조작한 그러한 죄질이 나쁜 그러한 범죄 행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은 이제 대권 구도를 쫙 보면은 네.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저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2027년에 대권 후보로 민주당에서 선출이 되면 민주당은 재미없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오세훈 이 사람들이 치고받고 하면은 국민들의 관심을 더 끌을 수 있는데 왜 저쪽에 이재명 경쟁자를 풀어줘가지고 왜 저쪽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느냐. 네. 그러한 정무적인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자책골입니까?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책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복권 반대를 얘기한 것은 성급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본인이 어쨌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면에 동의해줬잖아요. 네. 그러고 댓글 조작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아주 중대한 범죄자. 그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조작해가지고 실형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 풀어준 거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시켜준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럼 모순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잃었다. 실점했다. 안 해도 될 말을 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제 누가 봐도 겉으로는 좀 잘 지내보자라고 하지만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는 한동훈의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생겼다.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뭐 강하지 않구나. 한동훈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네. 이제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해찬이라는 사람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 등이 한동훈 잘못된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집권 세력 자체가 분열되는 하나의 요인이 돼가지고 이게 정치권의 이 일들은요 럭비공이에요.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죠?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냥 저쪽을 향해서 던져야지 했는데 이 럭비공이 그냥 우리 쪽을 향해서 다시 온 거예요. 네. 참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인 파장이 여권 내에서 잔잔하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도 이번 기회에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는 참모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진중하고 신중하게 메시지를 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 평상시 그냥 했던 말도 그 자리에서 하다 보면은 좀 더 무게감 있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서요. 또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석 달 동안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확보를 했어요. 공수처가. 이것도 네.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참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가지고 처음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가지고 네. 너무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공수처가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의 대통령 개인 휴대폰의 통화 내역을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지금 그 퍼즐을 끼워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많은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이 저는 대통령하고 통화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되면은 최상병 건과 가지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렸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지시한 분이구나. 이런 식의 퍼즐을 꿰맞출 수 있는 좀 기초 단서가 지금 네. 확보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그 통신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건 이제 네. 법원이 통신 영장 발부를 맞아요. 신청해줬다는 얘기니까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법원에서는 대통령의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통화 내용을 확보해야 됩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이 사실이 어떻게 언론에 알려졌냐? 이 공수처 너희들 피의 사실 공표한 거다. 너희들 이거 책임져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이 대통령실과 공수처 간의 대립 양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것만 보면 이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늦게나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예. 라고도 볼 수가 있고 왜 이제서야 저렇게 통화 내역을 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떤요? 지금 최상병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장 검사들 2명이 있거든요. 네. 이 2명 검사가 10월이 계약 만료예요. 네.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사추천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 계약 연장할래요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의 임기를 대통령이 연장을 한다. 이 정권 하에서 과연 가능할까? 좀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이라고요? 10월입니다. 그 안에 끝내야겠는데요. 네. 그렇군요. 인사를 또 보면요. 네. 국방부 장관의 네. 안친 그 사건을 보고 도대체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여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군대 장악 확실하게 네. 이런 것 같고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김용현 경호처장을
이렇게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충암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김용현 현 그 경호처장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예, 또 선후배군요. 군대- 네. 군대 내에서 지금 충암고파와 육사파가 대립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충암고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군대를 자기 측근들로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뒷말이 무성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내 사람 안 칠게 이게 더 나은 건가요? 정치할 때?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니까 인사권, 대통령 고유 권한이야 내 맘대로 할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권력은 국민들이 부여한 거거든요. 예. 5년 동안 잠시 당신 제대로 나라를 다스려줘.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인사권도 행사해야 돼. 이거지. 네. 그래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줬으니까 내 맘대로 인사를 하겠다. 이것은 자의적인 통치예요. 예. 이거는 민주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대통령이 권력은 있지만 권위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예. 권력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권위는 국민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저렇게 임명했으면 그래 적임자 임명했구나. 대통령이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봐보세요.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방통위원장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은 또한 9개월 만에 바꿔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언론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권위를 스스로 잃어버렸다. 이 부분이 레임덕의 하나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안보실장도 또 1차장도 2차장도 3차장도 모두 네. 비외교관으로 지금 채워놓고 있어서 타이밍도 의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서요. 보수 언론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네. 이런 식의 칼럼과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으실 텐데 네. 얼마나 맷집이 좋으시면 이걸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갈 길을 대통령께서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언론보다는 특정한 유튜브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유튜버들도 자기 유튜버들 본다고 대통령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슬픕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